김정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개별적인 모금은 금지돼 있습니다. 과잉 규제가 아니냐며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드로잉 작품 수장고를 한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드로잉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시행을 5달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충북의 준비 상황, 오늘도 관련 보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 답례품 차별화 등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유인책을 만들어 기부자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정작 그 유인책을 홍보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 설문조사에서 기부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0.4%가 가장 큰 이유를 고향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유 역시 출신 학교나 직장 연고였습니다. 애향심이 기부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시행 초기엔 출향민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마다 출향민을 1순위 후보군에 놓고 있는데 정작 제도를 알리고 기부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이 개별 모금을 금지하면서 전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나 편지, 이메일도 보낼 수 없습니다. 개인 SNS를 통한 홍보도 마찬가지. 향후회나 동참회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기부를 권유조차 할 수 없는데 어겼다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별 접촉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뭐 어떤 공식적인 채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기업체 등 법인에게도 모금을 할 수 없고 고용관계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역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긴 지자체에게는 모금을 1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런 과잉 규제에 대한 비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 제정 초기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뭐 안 되고 처벌받고 뭐 이런 그 조항들로 꽉 차버렸어요. 이걸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가? 아니 하라고 만든 법인가? 그것이 좀 헷갈리기 시작을.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행을 5달 앞둔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제한을 좀 가능한 한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너무 과열된 경쟁이 일어나가 이럴 때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건 5개 게시판이나 방송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 매체 홍보뿐. 이렇다 보니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소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편지나 이메일로는 제도를 알리고 기부를 독려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한다는 건데 석 달째 국회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연말 정기국회까지는 제가 행안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행될 때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성화돼서 법을 만들 때 이런 규제를 잔뜩 집어넣은 건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 하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걸 고려하면 어렵게 도입한 제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저녁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등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단양 영춘이 36.8도를 기록했고 청주 36도, 충주 35.5도 등으로
도내 전 지역이 32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며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덥겠습니다. 성공하는 소도시들의 지역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로컬 로스터리 카페들이 뭉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어떤 자산이 될까요?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가까이 커피 원두를 직접 볶는 로스터리점을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 200도 넘는 온도의 볶은 원두를 한데 쏟아 식혀냅니다. 같은 시각 인근 또 다른 카페에서도 원두를 볶고 있습니다. 한날 비슷한 시각 원두를 볶는 이유는 한데 섞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축제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축제 기간 한정판 블렌딩 로스터리 원두를 생산해보자며 의기투합한 겁니다. 충주 지역 곳곳에서 이른바 힐링과 힙한 감성의 공간을 연출해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는 로스터리 카페 7곳이 뭉쳤습니다. 영업을 끝낸 밤 9시에 모인 카페 주인들. 그날 볶은 신선한 원두를 섞어 세대별 입맛에 맞는 4개 종류로 소포장해 축제 참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개인 시간을 내서라도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서로 블렌딩을 하거나 했을 때 나는 맛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 네, 같이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클래식과 재즈, 성악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을 초청해 하우스 콘서트를 10여 차례 진행하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소극장 공연이 거의 없어 이에 목마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와 만석을 이룰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를 한번 보자. 그 보수적인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도 합쳐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구나. 이들끼리도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융합을 해서 같이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들은 동업자 조합인 길드를 조직해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연합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 중인 지역의 문화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다음 달 8일부터 차 없는 도청을 시작하면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나 무심천에 차를 대고 걸어서 출근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직원들에게는 직접 손편지를 써 이해를 구했다면서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차 없는 도청 실험에 나서는데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이 기간에 도청 안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주차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필 등으로 그린다는 의미를 가진 드로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과거 드로잉은 본격적인 작품을 만들기 전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습작하는 형태로만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는 작가의 무한한 잠재력이 담긴 드로잉이 날 것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있다 시간에서는 드로잉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 드로잉 소장품전을 담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으로 꼽히는 박수근 작가의 드로잉입니다. 그 특유의 단순화된 선과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유화 작품을 위한 습작 또는 기초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산을 주제로 원, 면, 선 등 순수한 기하 형태로 표현한 이 작품은 유영국 작가의 드로잉입니다. 색을 입힌 회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산 시리즈의 바탕 또는 아이디어 스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영국 작가는 한국 추상미술의 어떤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작가입니다. 흰 종이 위에 간단하고 간결한 그 볼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선들은 어떻게 보면 산과 어떤 숲을 상징하는 도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작가가
선과 면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율적인 그런 구성이기도 합니다. 드로잉은 회화, 조각, 건축 등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역사의 순간을 포착하는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이 아닌 드로잉 자체만으로 완성작이 되기도 하고 실험적 작품을 낳기도 합니다. 채색을 해도 드로잉입니다. 서양 화가로 잘 알려진 서영선 작가는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채색으로 채운 드로잉을 보여줍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역사적 사건이 진행된 과정 전체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그리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그리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선 갖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릴 드로잉들도 있거든요. 내 생각을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드로잉이 대단히 좋은 장르라고 저는. 정상화 작가의 드로잉 작품은 종이를 겹쳐 붙이고 그 위에 연필로 칠한 뒤 종이를 떼어내 사이사이 남아있는 연필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드로잉의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평가받습니다. 꼭 연필이나 펜이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 수묵추상화가로 꼽히는 백계 정타경 작가는 그리는 대신 칼을 사용해 종이를 베어 뜯어냈습니다. It's a completely different relationship with a surface, still utilizing fundamental steps that create a drawing with shadow and thin lines and texture. And much more, it's also like a sculpture if you look at it. And it's just playful. Like, I've not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It's inspiring. Like, I've always wanted to incorporate this texture, this like depth, into a drawing. 이것도 드로잉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작도 눈에 띕니다. 은행 우편봉투 속지를 오려 붙여 콜라주 형태 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와 결합해 색다른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일반 현대회화와는 달리 작가의 아이디어라든지 작가의 생각들을 미리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을지 관람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작품 해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로잉이 조금 현대에 와서는 완전한 매체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날것이 갖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가치 이런 쪽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로잉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71년부터 수집해온 드로잉 800여 점을 재구성한 수장고 전시로 올해는 다음 달 21일까지 2달간만 개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30일간의 활동 과정과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 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한 AI 영재고 설립 추진을 비롯해 윤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과 46개 추진 과제가 담겼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41건의 교육정책 제안도 공개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별 학력 회복 방안과 방향,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학력 신장 방안 등도 실렸습니다. 백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충북 도내 공공의료기관 2곳의 원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공석이었던 청주의료원장에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영규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를, 충주의료원장에는 충북의사회장을 역임한 윤창규 내과 전문의를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모 절차와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이 9월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가 37억 6천만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인센티브 재지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올해 확보한 청주페이 인센티브 예산 300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며
지난달 24일부터 10%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충주 기업 도시를 확장하는 개념의 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됩니다. 충주시는 주덕읍 화곡리 일대에 2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비즈 코어시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했습니다. 충주시는 SK 에코플랜드와 주식회사 삼원산업개발, 교보증권과 함께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오는 2025년까지 45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산단 조성으로 1,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4,8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각종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10종의 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부여합니다. 대상은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졸음 쉼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종의 시설물 2,700여 곳으로 사물 주소를 활용하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또 올해 안에 노상 노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등 3종의 시설물로도 사물 주소를 확대해 모든 사물 주소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에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교 교사 38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17명,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227명 등 모두 385명으로 올해 선발 인원보다는 125명 줄어듭니다. 금요일 충북 소식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린이 팬의 응원 스케치북을 검사해 논란을 빚었던 프로야구 삼성이